대전은 사실 뭐 원래부터 관계가 없어서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안 좋은 조건이면 안 좋은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뭔가 좀 특색이 있고 어떤 식으로는 저는 그냥 운영을 하려고 극장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그나마 이 시기를 넘기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왜 이렇게 관객이 없는 걸까? 우리나라가 뭐 관객 숫자가 적다고 하잖아요. 영화관에서 관객을 그러니까 이 모객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저희도 항상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그런 영화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시도나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좀 안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유를 OTT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큰 극장에 오는데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외로 일반 관객들은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고 그냥 영화값 비싸니까 극장에 가지 않고를 되게 금방 받아들인다는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힘들면 제 상업 영화도 틀어서 가격 경쟁을 CGV와 한다던가 또 이런 상상과 망상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다는 다음을 계속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그런 OTT를 봤을 때 그런 관객들의 수준에 저희 오곡장이 틀 수 있는 영화들이 거기 맞춰줄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고민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사실 더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는 영화진흥위 지원 정책이나 문체부 지원이나 또 지자체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난 부분을 좀 이렇게 메꾸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목표도 있고 동시에 적절한 수익을 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극장이 지속 가능하다는 목표가 있고 또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목표이지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영달을 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화관 운영자라는 경영의 연타로서의 어떤 목표도 있고 동시에 일종의 시민활동과 문화활동과 그래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인구는 줄 것이고 또 영화 관람 관객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관객이 획기적으로 늘 거라 생각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90대 초반에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폭발할 때 나왔던 관객 수만큼 저희가 다시 만들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모든 독립영화를 틀어야 되나 이게 실제로 저희가 당연히 저희도 선택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의 머릿속 안에는 한국 독립영화에 일정 정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서울을 가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 시민들이 서울을 가지 않고서도 광주에서 한국 독립영화, 다른 이술영화를 볼 수 있는 또 향유의 공간으로 여기가 제공돼야 된다는 또 대원칙 같은 게 있어버리고 영진이의 사업 정책 큰 기조 중에 하나는 제작자, 제작사, 뭐 창작자들 중심의 어떤 그 사업 구조, 예산 구조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저희 같은 극장 같은 물론 최남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상업극장이 아니라 저희 같은 극장이 가져야 될 공공재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가치들을 많이 방기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정말 영진이도 사실 영진이나 문체부나 정부 기조도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극장을 운영하면서 같은 영화씬을 구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희 감독님들, 제작자들과의 어떤 씬 안에서의 어떤 균형 감각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올해
우리가 세웠던 목표들이 다 제로가 돼 버렸어요. 저희는 시장이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뭐 대구시에 기대할 게 없어요. 문화와 예술 관련 있는 그 공공기관들에서 나오는 공모 사업들을 뭐 한 번 이상씩은 다 이렇게 해보면서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하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가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는 없는 돈들이다 보니까 영화 상영하는 것도 벅차는데 사실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시네아트 리조건 최근에 그 10년,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하는데 지자체나 도로부터 전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화에 대한 좀 더 나아가서 영화에 대한 이해를 저희 수준에서 비슷하게 같이 가는 부분은 굉장히 좀 희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희가 전늘 지역에서 이제 뭐 정책 결정권자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저희 나라 사람들이 미술관 박물관 간 지가 얼마 안 됐다 사실은. 미술관 박물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굉장히 특수한 계층들이 가는 곳이라고 인식했던 시절이 90년대 중반 2000년 초반까지였습니다. 정말 미술관을 왜 가야 돼 우리가? 뭐 미술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그림 못 그린다고 수금이한가 받았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최남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극장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충분히 공공기관화 시킬 수도 있다 이것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화 관람 교육부터 시작해서 영화 제작 교육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들을 조금 각 지역마다 지역 영화 문화를 담지해내고 있는 어떤 극장들이 만들어지고 그 극장들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술관 박물관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어떤 뭐 광주 공립 영화관, 광주 공립 영화 도서관이 생기고 지역으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겠지만 영화라는 장르가 또 영화라는 부분들이 사실상 기반을 잡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어떻게 보면 다른 장르의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고, 그러니까 아까 지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제도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처음 받았던 게 2019년도인가 500만 원인가 지원을 처음 받았어요. 지금 부산은 일단 상황 자체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고요. 부산은 96년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도시에서 영화를 받아들이기를 되게 용이하게 받아들이는 근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화제가 끝나고 96년 다음에 97년도에 영화제의 성공을 힘입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시네마텍 부산을 설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취지는 전국에 처음으로 35mm 프린트를 트는 시네마테크, 전용 시네마테크 극장을 만들자였고, 아마 그 인디스페이스가 2009년 말에 문을 닫지 않았으면 201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그 공급망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수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그 블랙리스트 사태 때문에 문을 닫으면서 인디스페이스는 더 이상 그 수요에 대한 고민, 어떻게 이제 영화는 이제 앞으로 공급을 하는데 관객들을 독립영화를 보게끔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은 실현되지 못했던 거죠. 같아요. 20대에 이제 시네마테크라는 것들을 시네클럽들을 이제 그 대전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조직하고 하다가 사실 이걸 합법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계속 상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술영화관 사업을 통해서 하면은 유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뭐 말 그대로 손 벌렸을 때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드는 생각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결탁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길이에요. 저는 왜냐면 처음에 시네마테크를 했을 때도 약간은 좌파적 시선에서 문화운동을 하고 싶다 이게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네마테크를 할 때도 뭘 표방했냐면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영화 생산과 소비의 그 간극을 좁히는 활동, 이게 시네마테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영화 생산과 소비의 그 간극 이런 것들을 좁히는 활동들은 일반인들을 만나서 영화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이후에 영화를 또 생산해내고, 이게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이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독립영화라는 부분도 그 부분에서 되게 그 호응을 했었고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는 이제 다르죠. 왜냐하면 독립영화라고 해도 아카데미즘에서 나오는 영화들밖에 없고, 제가 요즘 독립영화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아카데미즘에 기반한 어떤 표준적인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영화들이 많아서 사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여기 온 대전에 이제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극장에서 했던 워크숍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거쳐갔던 그런 친구들이 또 나름 활동한다고 해서 소개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왔지만은 공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행정 권력을 차지해서 또 변화를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뭐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냐? 아니, 문 닫아도 돼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관객이나 시민들의 선택입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지원받아서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생존의 문제이지 즐거움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해외 사례들, 그 프랑스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오래 살아남은 극장들을 보면 가장 허름하고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그런 극장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 지원이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일반 법칙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극장들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아카데미 극장을